2조 원 현금 요구? 불만 제기에서 노소영의 선택.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법적 다툼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다. 이 사건은 억만장자 기업가의 개인적인 삶과 대한민국 사회 구조의 균열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소영 관장의 2조 원 현금 요구라는 이례적인 선택이 자리 잡고 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기에는 단순히 재산 분할 이상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1988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 최태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의 결혼은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정재계의 강력한 연합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혼인관계는 점점 더 큰 균열을 드러냈다. 최태원의 혼외자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노소영은 혼외자 발표 이후에도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2017년 최태원의 이혼 조정 신청은 그녀를 선택의 기로에 몰아넣었다. 결국 2019년 그녀는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그녀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태원의 SK 주식회사 보유 주식 17.5% 중 약 42.19%를 요구하며 새로운 전투를 시작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은 냉혹했다. 노소영은 최태원의 SK 주식회사 주식 형성과 유지, 그리고 가치 상승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가 요구했던 막대한 주식 분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한 판단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곧바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는 순간이었다. 노소영은 단순히 패배자로 남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법적 싸움의 흐름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그녀가 꺼낸 카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이었다. 주식 대신 2조 원의 현금을 요구하며 판을 다시 설계한 것이다. 이 선택은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한 수였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금전적 요구로 보였지만 의면에는 더욱 복잡한 심리와 법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주식 대신 현금을 요구한 결정은 단순히 패배를 만회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이는 더 큰 그림을 읽고 설계된 움직임이었다. 주식은 SK그룹의 경영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분할하는 것은 SK그룹 내 권력 구조를 흔들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만약 노소영이 주식을 요구했다면 이는 최태원 회장 개인의 재산 분쟁을 넘어 SK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다. 이는 법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SK그룹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주며 회사 전체의 가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노소영은 주식 대신 현금을 요구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다. 첫째, 그녀의 요구는 더 이상 SK그룹 경영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게 되어 법적 싸움의 초점을 재산 분할 문제로 제한했다. 둘째, 현금이라는 명확한 요구는 법원에게도 보다 간단하고 실행 가능한 판결 옵션을 제공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남는다. 왜 하필 2조 원인가? 이는 단순히 법적 근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조 원이라는 금액은 금전적 요구일 뿐 아니라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노소영은 자신의 가치를 단순히 최태원의 부인으로 축소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고 있었다. 그녀가 요구한 2조 원은 그녀의 희생과 기여를 숫자로 환산한 선언이었다. 이는 법원을 향한 메시지이자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목소리였다. 나는 이혼 소송에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내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또한 이 금액은 최태원의 재산 중 실질적으로 분할 가능한 최대치를 염두에 둔 계산된 요구이기도 하다. 법률적으로도 최태원의 상속 재산과 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반영한 것이다. 2조 원 요구는 법적 계산뿐 아니라 심리적 전술의 일환이기도 하다. 노소영은 이 금액을 통해 자신을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협상가로 탈바꿈했다.
그녀는 단순히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전투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최대원 측 역시 이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주식 분할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제거된 대신 대규모 현금 지급의 가능성은 최대원 회장의 재정 상태와 SK그룹의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는 최대원과 SK그룹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자 고민거리였다. 노소영의 현금 요구는 단순히 패배를 만회하려는 차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법적, 사회적 판도를 읽고 그에 맞춰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주식을 요구했다면 SK그룹의 구조적 혼란으로 이어졌을 법한 싸움은 현금 부구로 인해 재산 분할이라는 명확한 문제로 좁혀졌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로 남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가치를 법적, 사회적으로 증명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그녀의 이 선택이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또 이 싸움이 어떤 사회적 함의를 남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소영의 현금 요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닌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한 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갑작스레 주식이 아닌 현금을 선택했을까? 이는 SK그룹 내 경영권 분쟁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SK 주식회사의 주식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이는 최대원 회장의 경영권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이다. 노소영이 주식을 요구할 경우 이는 곧 SK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금을 요구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리스크를 제거하고 법적 싸움의 초점을 재산 분할로 국한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노소영이 2조 원의 현금을 요구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녀는 최대원의 혼외 관계와 이로 인해 무너진 가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혼인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계약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최대원의 행동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 논리는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법적 판결에 도덕적 무게를 더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2024년 5월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그녀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1조 3,808억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의 판결과는 상반되는 결과였으며 법적,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SK그룹의 주가는 이 판결 이후 최대 15%까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최대원 측은 이 판결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노소영의 기여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SK그룹이 20여 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노소영의 내조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소영의 2조 원 현금 요구는 단순한 경제적 요구가 아니다. 이는 그녀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요구는 SK그룹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과거 정경유착 논란과 함께 그녀의 기여도를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이 사건이 대한민국 재계와 법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서는 깊은 사회적, 법적 함의를 지닌다는 점이다. 노소영의 선택은 그녀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한국 사회가 정재계 권력 구조와 도덕적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정의와 공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노소영의 선택과 법원의 판결은 그 답을 찾는 과정의 한 단면일 뿐이다. 최대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법정 공방 이상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계 인사와 정계 출신 인물 간의 치열한 법적 싸움으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항소심 판결에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오자 언론은 일제히 반응하며 충격적인 해석과 날카로운 비평을 쏟아냈다. 주요 언론사들은 이번 사건을 이혼 소송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재산 분할 금액이 결정되면서 법원이 배우자의 재산 기여도를 판단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 언론은 이 판결은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결혼의 가치를 법적으로 평가한 첫 사례라며 사건의 법적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법원이 내린 결정이 지나치게 노소영 측에 유리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대부분 상속재산임에도 배우자의 내조를 과대평가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언론들은 특히 노소영 관장의 2조 원 현금 부고를 두고 강렬한 분석과 해석을 내놓았다.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면서도 금전적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완벽한 전략이라는 호평이 있는 반면 결국 재산 분할이 아닌 재산 쟁탈전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경제 전문지는 노소영이 요구한 2조 원은 그녀의 법적, 사회적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상징적 요구라고 분석했다. 이는 금액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매체는 2조 원 요구는 지나친 탐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중의 공감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SK그룹의 경영권과 재정 상태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들은 최태원 회장의 재정적 부담이 SK그룹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했다. 특히 SK 주식회사의 주가가 판결 이후 15% 급등한 점은 시장이 판결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준다. 한 금융 전문지는 SK그룹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압박을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이나 배당금 인상 같은 새로운 재정 전략을 고려해야 할 상황임을 암시한다. 노소영의 주장과 법정 공방 과정에서 최태원의 혼외 관계와 동거인이 공개되며 도덕적 논란이 재점화됐다. 언론은 이를 두고 SK그룹 회장으로서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 사회문제 전문지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의 상징에서 사생활 문제로 비판받는 인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일부 매체는 혼외 관계와 이혼은 개인의 문제이며 이를 경영 능력과 연결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법원이 노소영의 내조 역할을 일부 인정하며 그녀가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판결을 내린 점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실제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오랜 기간 내조를 해온 배우자의 기여를 적절히 평가한 판결이라는 옹호도 있었다. 한 여성 전문지는 이번 사건은 여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사건의 사회적 함의를 조명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은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정경유착, 재산 분할의 기준, 그리고 결혼의 법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재벌가의 복잡한 가족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리고 이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적, 사회적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강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